처음, 나중.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해줘야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속력부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속력 그대로 적으면 돼. 시속 8km, 시속 6km. 자,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미지수 바로 정해야지. 자, 어떤 상황이야? 18km를 총 18km를 달리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총 이동거리라고 봐야지 이거를. 총 이동거리.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한 거리와 나중에 이동하는 거리를 합쳐서 18km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를 x하고 y로 두자. 알겠지? 자,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바로 18km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하고 거리 가지고 할 거 뭐 있어? 시간 구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짜둔 요 8분의 x 요거를 이제 속력분의 x 시간, 속력분의 거리 시간으로 따지면 되겠지. 8분의 x 시간 요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속력 6km, 그다음에 y가 거리야. 그래서 6분의 y km, y 시간 이렇게 단위 잘 적어주고. 자, 그래서 8분의 x 시간과 6분의 y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이게 총 시간이 되겠지. 총 시간. 자, 그래서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이래. 자, 그래서 총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지금 시간에 대해서만 쓰고 있으니까 2와 60분의 30 일단은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자, 얘를 이제 가분수로 만들어주면 2분의 5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풀어보자. 자, 요거 x 플러스 y는 18과 맨 위에 있는 식 요거. 자, 그 다음에 8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2분의 5. 자, 얘를 연립해서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다가 8하고 6하고 2니까 몇을 곱할까? 이건 대답. 8, 6, 2. 44. 24. 그지?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최소 공배수 8, 6. 최소 공배수 24지? 자, 그래서 곱하기 24 해가지고 밑에다가 써볼게. 3x 플러스 4y는 12 곱하기 5니까 6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이때 세연이가 시속 8km로 뛰어갔을 때가 언제? 처음이었지. 자, 처음에 이동한 거리는 뭐였어? xkm였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x인 거야. xkm가 얼마냐? 그지? 그럼 우리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야 돼? 결과적으로 y를 없애야겠지. 자, 그래서 y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서 y의 배수를 맞춰주자.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몇 배 하면 되냐? 4배 하면 되겠지. 요거랑 맞추려면은 4배 해서 4x 플러스 4y는 72.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빼면 어찌 되냐? 4y랑 없어지고 3x 빼기 4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얼마 나온다? 12가 나와서 답은 4번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그랬지? 분점이? 3 다시 몇 번? 162쪽. 이쪽? 이쪽? 이거? 이거? 3번? 자, 보자. 54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연이와 동희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그러면 또 뭐야? 서연이하고 동희에 대한 표를 작성해야겠지. 표를. 이제 잘 좀 써보자. 자, 서연, 동희. 166쪽에 3번입니다. 자, 54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출발을 했대. 자, 그러면 이렇게 540m가 떨어진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날 테고 얘가 이동한 거리와 얘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540m다. 그렇게 식을 짤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랬을 때 서연이는 동희보다 몇 미터 더 걸었는가? 자, 그러니까 서연이를 거리를 x라고 하고 바로 동희를 y라고 해봐. 이렇게. 그리고 서연이는 분속 50m로 걸었대. 그래서 속력도 다시 적고 원래는 이것부터 적어야 되는 건데 바로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지? 자, 분속 50m, 그 다음에 동희는 분속 40m.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간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50분의 x 그다음에 40분의 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더해주는 게 아니지. 요거는 총 시간이 아니라 얘 따로 얘 따로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의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똑같다. 요 논리를 써야지, 그지? 출발한 다음에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날 때까지의 이동 시간이 같다. 그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은 이렇게 짜줬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식은 둘이 이동한 거리가 얘는 x미터고 얘는 y미터야, 그지? 자, 그래서 x랑 y를 더해주면 몇이다? 540m다. 이렇게 식을 짜줘야겠지?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식이 이 표 안에서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적어주면, 자, 540 이렇게 해서 거리에 대한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50분의 x는 40분의 y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까지 완성이 됐지? 자,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해서 풀어준 다음에, 서연이는 동이보다 몇 미터만큼 더 뛰었는가라 그랬으니까 x에서 y를 빼라. 요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됐니? 요 값을 구하여라. 이게 몇이냐? 요렇게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연립만 해보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50이랑 40이면 몇을 곱할까? 몇을? 50, 40. 200, 그지? 자, 200 곱하면 4x는 5y. 자, 이렇게 되겠지? 빨리, 대답을 잘해야 빨리 끝나, 얘들아. 알겠지? 대답을 잘하면 빨리 끝나요. 자, 4x는 5y. 해가지고, 자, 4x 빼기 5y는 0. 예, 가관법으로 가자, 그냥. 알겠지? 이렇게 얘를 넘겨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x, y 둘 다니까 뭐, 얘를 곱해가지고 몇을 곱해가지고 얘랑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 여기에다가 5를 곱하자. 그러면 5x 플러스 5y는 얼마? 540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니? 2500 플러스 200이니까 2700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 이 위식 아래식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5y랑 플러스 5y 해서 없어지고 이쪽이 9x 그 다음에 0 더하기 2700이니까 아주 쉽지? 2700 자, 이렇게 해서 9로 나눠주면 x는 30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540 여기 있잖아 둘이 더해서 540이라고 그랬으니까 y는 540에서 300 빼면 얼마? 240 되겠지? 이렇게 해서 300에서 240을 어떻게 해라? 300이 x고 그 다음에 240이 y니까 자 이렇게 서연이가 동이보다 몇 미터 더 걸었는가 둘의 차를 구하면 얼마? 60m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아주 잘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없지? 있으면 다음까지 또 고쳐와보고 이렇게 해서 얼추 연립받는 식을 다들 고친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동이 다 했니? 다 했어? 몇 명 안 남은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시 함수로 갔어. 다 까먹었겠지? 자, 다시 보자. 함수 한 문제씩만 다시 풀고 간다. 자, 1-A번 문제만 계속 풀 거야. 여기 뒤에 있는 거 개념 새거 나올 때까지 1차 함수까지. 자,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거. 자, 찾아보자. 합이 4인 부정수. 그러니까 함수냐 아니냐로 물어봤을 때 식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가 뭐라 그랬어? 함수의 정의. x 하나당 y 하나라 그랬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쌤이. 그래서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y는 예를 들어서 3x다. 이렇게 식이 만약에 나왔어. 정비례 식이지. 이렇게 만약에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x에다가 내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y가 몇 개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는 소리지. 됐어? 자, 그래서 식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다. 이렇게 적어놔. 무조건 함수입니다. 식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 근데 식이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아닌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이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바로 함수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은 그거밖에 안 말했어. 자, 그래서 합이 4인 부정수 x와 y라고 그랬는데 x와 y를 더했더니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함수 맞지? 식이 나왔으니까 함수 맞는 거야. x에다가 뭔가를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무조건 3 나오지. 무조건 3. 그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당 하나 나오면 함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간 거리 y. 어떻게 나타내니? 거리는 뭐야? 공식.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그지? 그래서 y는 몇이다? 3x다. 요것도 마찬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함수 맞겠지? 그 다음에 두 자연수 x와 12의 최대 공약수 y. 이런 거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가 x에다 뭔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y가 하나만 나오냐? 최대 공약수는 애들아. 그냥 공약수 말고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나오지? 공약수들 중에 제일 큰 거? 자, 그래서 무조건 맞다. 하나만 나오면 돼, y가. 자, 그다음에 절대값이 x인수 y라고 해서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2인수라고 따져봐. 절대값이 2인수는 누구야? 2랑 마이너스 2지 반대로. 그지?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이 2고 2도 절대값이 2다.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네. 두 개 나오면은 함수가 아니겠지.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여기네? 얘를 다 했나 보네, 여기. 다 했으면 넘어간다. 자, 3-A번. 여기서부터지 이제 진도가. 자, 저번에 이제 함수값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시계값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할게. 자, 그래서 fx가 x분의 a다. 뭐 반비례식이네. 이제 반비례식도 마찬가지로 함수식이야. 알겠니? 반비례도 함수고 정비례도 함수다. 정비례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f는 마이너스 4래. 무슨 뜻이다 이게?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라는 얘기. 알겠지? 요 괄호 안에 적힌 숫자가 x 값이야. 여기 괄호 안에 적힌 숫자가 x 값이니까 x 자리에 뭔가가 들어갔으면 식 자체에다가도 x에 똑같은 값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x가 5니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5를 대입하면 그 값을 계산한 결과 5분의 a이지. 5분의 a. 계산하면 5분의 a. 그래서 5분의 a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요런 얘기니까 5분의 a가 마이너스 4하면 양변에 몇을 곱한다? 5를 곱해서 a는 마이너스 2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시계값을 말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시계값이라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함수값 이렇게 불러. 알겠지? 자, 근데 함수 a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쓰고 f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무슨 뜻? x에다 얼마를 대입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 F10. X에다가 10을 대입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시계값을 구하시오란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A가 얼마나 그랬어? 방금 전에 마이너스 2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0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fx의 식을 일단 다시 써봐. fx는 뭐다? 마이너스 x분의 20.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처음 볼 거야.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분모에다가 얼마 곱하면 분자에다가도 얼마를 곱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분수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곱해. 분모에 있는 걸 그대로 곱해. 그냥 2를 곱하면 돼. 그러면은 분자에다가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여기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지. 그냥 1. 그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20 하면 얼마? 40. 요렇게 계산만 잘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F10도 구해보자. 자, x에다 5 집어넣었어. 10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20. 이거 뭐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하나는 40이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40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 밑에다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고 했지. 자, 그럼 답은 얼마? 38이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계가 문제야 그냥 표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알겠지? 함수값이랑 결국 시계값이다. 그리고 우리는 1차 함수를 지금 처음 배우잖아. 요 함수값이 나중에 2차 함수 배울 때 또 나오고
계속 나와. 알겠지? 함수값 문제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4-A번 자 봅시다. 자연수 x에 대하여 함수 fx의 식을 이렇게 줬어. 문장으로 줬어. 문장. 이런 것도 함수식이 되는 건데 이런 함수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x값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그걸 여기에다가 똑같이 넣어준다. 핵심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x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돼. 2랑 2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f2는 뭐란 소리야? 2를 5로 나눈 나머지란 뜻이야. 2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니? 2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F2는 2다. 일단 쌤이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 됐지? 자, 그 다음에 F12라고 적혀있지 여기. 한번 해보자. F12가 몇일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X 자리에 뭐 들어갔어? 12가 들어갔잖아. 한마디로 이거지. 12를 몇으로 나눈?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시오 라는 말이잖아 이게. 그치? 자, 12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니 얘들아? 몇이야? 2겠지. 나머지는 내가 나누는 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알겠지? 7이면은 7을 또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머지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 5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는 2야. 그래서 F12는 2다. 이렇게 쓰면 돼. F12는 2다. 자, 그 다음에 F38. 자, 그러면 할 수 있겠지 이제. 38을 또 몇으로 나눈 거?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얼마일까? 이거는 땡킹. 생각해봐. 얼마냐? 3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3이 바로 F38이다. 나머지만 잘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식으로 적혀있을 때 당황하지 마라. 절대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항상 질문이 나와서 그래. 자, 그래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 어려울 거 전혀 없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요거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자, 드디어 이제 1차 함수지?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졸리니까 요거 그냥 빠르게 보고 가자. 야, 막 적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줘라. 그래서 함수 y는 fx에서 한번 읽어봐. y는 ax 플러스 b. 자,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y는 fx 형태가 함수라 그랬어요. 이 형태가 함수야. 맞지? 자, 그래서 함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fx, x에 대한 식이지 어떤? 그치? 요 x에 대한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얘가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된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알겠지? 자, 근데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1차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ax 플러스 b 요런 형태로 생겼지. 일반형으로. 그치? 자, 그래서 ax 플러스 b에서 1차식이 되려면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면 안 돼? 은성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면 안 돼? 집중 좀 해봐. 몇이면 안 돼? 아무도 몰라? 0이면 안 되지. 그치? 최고차항이 0이 되면은 망한다. 1차가 안 돼. y는 b야. 생각이라는 걸 제발 좀 하자. 자,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 배웠어? 정비례에서 배웠지? y는 ax라고 적는 거. 우리가 정비례를 먼저 배우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한 것 뿐이야. 뭐만 붙였어? 뒤에 플러스 b만 붙였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이제 나중에 그려볼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1차 함수라고 적혀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았지? 넘어가. 자, 여기 몇 문제만 보자. 자, 1차 함수인 거에는 동그라미 1차 함수가 아닌 거에는 x 붙이래. 자, 그래서 y는 1차 함수 아니겠지? 1차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1차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 다음에 y는 4x 맞지? 그 다음에 y는 x분의 5 이렇게 분모 자리에 미지수가 있으면 일단은 뭐가 아니다. 다항식이 아니야. 알겠니? 차수를 정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니다. 1차식이 아니니까 x. 얘가 반비례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개념입니다. 요거 발전돼서.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지? 얘를 자세히 보면 3분의 x야.
분자 자리에 x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 3분의 1x 빼기 2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3분의 1이 x의 개수인 1차식 맞지? 그래서 1차 함수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천히 하면 애들 다 주니까 빨리 적고 나중에 봤을 때. 자,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래.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y는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x 있지? x의 1차지. 자, 그래서 맞지? 자, 근데 y는 x분의 4. 분모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분모 자리에 있으면은 다항식이 아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y는 x 곱하기 1 플러스 x 2차 함수지. x 곱하기 1 플러스 x를 전개해봐. x 플러스 x 제곱 되지. 누가 최고차항이야? x제곱이 최고차항이지. 2차가 최고차항이다. 자, 그래서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적어놓자. 자, 그 다음에 얘는 4번은 뭐 어때? 1차 함수 맞을까? 1차가 맞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게 있을 땐 여러분이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 해서 x제곱 빼기 x제곱 해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만 남으니까 얘는 1차지. 1차 맞지?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근데 y는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얼핏 보기에는 x가 있으니까 1차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자, 여기에서 3x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3x랑 같이 없어진다. 맞지?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1차가 아니야. 1차야 아니야?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4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2-2번. y가 x에 대한 1차 함수. 대답을 열심히 안 해서 그만큼 수업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좀 나중에 줄게.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아닌 거. 자, 1번. 두 자연수 x와 y의 합이 50이다. 자, x 플러스 y는 5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넓이가 30제곱센치고 일단 10부터 다 써보자. 높이가 x센치인 사각기둥의 부피는 y 세제곱센치이다. 요거는 여러분이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서 배웠던 적이 있고 아직 우리가 1-2에서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쌤이 바로 설명을 해주자면 자, 사각기둥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 자, 그래서 사각기둥의 부피는 공식 뭐였어? 밑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밑넓이와 누구를 곱한 거? 그치, 높이를 곱하기만 하면 부피가 된다. 요게 바로 부피의 공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요것대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밑넓이가 3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밑에 밑넓이 밑에 3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x센치라 그랬으니까 높이 밑에 x 이렇게 입력해주고 사각기둥의 부피가 y 세제곱센치라 그랬으니까 공식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y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y는 30 곱하기 x다. 이렇게 나타내면 다시 정리해보니까 어때? 1차 함수가 많이 틀리니? 맞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y는 30x 딱 적어놓고 얘는 1차 함수인 거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x센치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y센치이다.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야? 원주 파이 2파이r이지. 자, 2파이 x 틀려도 대답해. 2파이 x야. 자, 그래서 2파이 x가 y다 하면 여기서 지금 파이라는 거는 상수야, 상수. 알겠어? 변수가 아니야. 미지수긴 하지만 변수가 아니고 정해진 상수야. 3.14159 그거.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변수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 하나 있는 거 맞잖아. 1차. 그치? 그래서 y는 2파이 x도 1차 함수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지? x 제곱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아닌 거야. 차수만 봐, 차수만. 한 권의 x1인 공책을 3권 사고 2,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y1이다. 얘들아, 거스름돈이 y1이래. 거스름돈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 내가 낸 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가격을 빼면 되지. 물건의 가격. 그치? 그래서 2,000원을 냈다 그랬으니까 2,000원 딱 앞에다가 적어주고 2,000원에서 물건의 가격 공책이지. 공책을 3권 샀다 그랬는데 한 권에 얼마?
x1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가 몇 x? 3x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2000 빼기 3x 1차 함수가 맞겠다. 자 1차밖에 없으니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40자루의 연필을 x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줬을 때 한 사람이 받는 연필은 y자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자루 한 사람당 연필을 3자루씩 나눠줬다. 한 사람당 연필을 3자루씩 나눠줬는데 그 인원수가 20명이야. 20명한테 한 명당 3자루씩 나눠줬으면 연필이 처음에 몇 자루 있었다는 얘기야? 몇 자루 있었다는 얘기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지. 60자루가 처음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됐어?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여러분이 미지수에 대해서 한번 식을 짜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0자루의 연필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야? 40은 뭐니? X명한테 한 명당 Y자루씩 나눠줬으니까 X와 Y를 어찌하자? 곱하자. 20명한테 한 명당 3자루씩 나눠줬다 이런 얘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니까 전체 수는 여기는 내가 60자루라고 써놨고 여기는 40자루라고 준 거다. 됐지? 그래서 XY는 40. 다시 바꾸면 Y는 X분의 40이지? 이거는 1차 함수니 아니니?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1번을 체크를 안 했었지? 자 1번은 1차 함수가 맞을까 틀릴까? 맞겠지? 여기서 답은 나왔으니까. 자, 얘 왜 1차 함수냐? y는 형태로 고쳐야 돼. 우리는 항상 함수를. 알겠지? 요렇게 고쳤을 때 5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50 또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도 y는 1차식 꼴이 나오잖아. 맞지? 자, 요로 해서 얘도 1차 함수가 맞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침울해져 있어 오늘따라. 자, 한 가지 이거. 자, 아까 전에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a가 0이 아니어야 1차가 된다고 그랬어. 1차. 차수가 1차. 최고 차수가 1차.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물어본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x에 대한 1차 함수래. 1차 함수. 그러니까 y는 1차식이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럼 y가 1차식이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 꼴 적어놔. y는 1차식 꼴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면, 자 얘를 봐봐. y 마이너스 x를 일단 넘겨야 y는 이라는 형태가 되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ax 마이너스 14 이렇게 일단은 2항만 했어. 2항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묶어준다 라고 표현하지. 묶어준다. 뭐야? x가 공통적으로 있지. 그래서 x로 묶어주면 이쪽에는 x에서 x를 꺼냈으니까 x에서 x를 나눴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요 안쪽에는 그 나머지가 아니라 몫인 1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1 플러스 여기에서 x를 꺼내고 남은 건 얼마? a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고 나서 마이너스 14 그대로 적으면, 자 얘가 지금 어떤 형태? 1차 꼴이 되어야 되는 그런 꼴이야. 알겠지? 1차식 꼴이 되어야 되는 그런 꼴.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의 개수가 누구니? 1 플러스 a지. 핵심은 요거지.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였었어. 1차 함수의 조건이. 자 그래서 1 플러스 a가 얘가 x의 개수다. 이렇게 적어놓고 x의 개수는 무조건 몇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요것만 만족하면 a 값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a는 다시 적어보면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고 우리는 결국 같지 않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면 1을 넘기면 얘도 성립을 하는 거야. a가 누가 아니다? 너 얘를 넘긴 결과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가 바로 뭐? 다시 적어.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적어놔. 알겠지?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이다. 이게 요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되겠지? 방법 다 알려줬다. 이렇게 뭘 이용한 거라고? 1차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얘가 0이 되면 y는 b 상수만 남게 되니까 1차가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했다? 분배 법칙 써가지고 묶어준 다음에 x의 개수를 바라봤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조건이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A번 봅시다. 1차 함수 fx는 또 뭐야? 미지수가 섞여있지? x의 개수가 또 a라고 적혀있지? 자, 이 상태에서 f3은 2 뭐야? 함수값이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값 맞지?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함수값 3을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몇이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2가 나온다. 그러면 직접 해보자. f3이라고 쓰고 x 자리에다가 몇을 넣겠다? 3을 넣겠다 라는 뜻이니까 x에다가 3을 넣어서 3a 빼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대입하라 그러면 대입만 해줘. 알겠지? 다른 거 없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대입만 하면 돼. 말 그대로 대신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함수값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3a 빼기 4는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었지 아까 전에. f3은 2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요렇게만 해주면 그냥 뭡니까? 1차 방정식이지. 밑에다가 적어놔. 그냥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요런 얘기야. 알겠니? 1차 방정식 하나 좀 풀어줘. 이런 얘기. 자, 그래서 3a 빼기 4는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3a는 4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얼마? 6이니까 자, 3으로 나눠줍시다. 자, a는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은? 하고 물어봤어. a 값이 아니라. 자, 그래서 f-4 다시 적자. 이건 뭐라는 소리?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오. 그치? 그러면 저 식 그대로 일단은 써보자. a 곱하기 마이너스 4 쓰고 마이너스 4 그 뒤에 있는 거 바로 써. 이거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a가 문제잖아. a가. 근데 a가 몇이었어? 2라고 나왔었지. 열심히 계산해서 우리가. 자, 그래서 a 자리에다 이제 얼마 넣어라? 2를 넣어주면 되겠다. a가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2 여기다가 넣어준 결과를 그대로 적으면 최대한 배려해서 적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8 빼기 4 해서 얼마? 마이너스 12라는 함수값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됐지? 자, 함수값이야. 함수값 뭐 우리가 그래프 그리거나 막 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자, 그리고 요거는 이 뒤에 가서 바로 나올 텐데 어차피 요 1차 함수에서 내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가 그대로 뭔가가 나오잖아. 이게 우리 마치 앞에서 정비례 그래프 배웠을 때 정비례 그래프 그렸을 때 그 좌표 자체를 우리가 시계값으로 나타내줬던 거랑 비슷해서 x 자리에 3을 넣으면 y 자리에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뒤에 가서 그래프 그릴 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 3,2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얘를 x 자리에 3 넣었더니 y가 2가 나온다. 3,2라는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얘를 어디에다가 그릴 수 있다.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을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뒤에 가서 바로 지금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f-4는 지금 방금 전에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0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점을 지난다?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거로.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자 있으면은 자 꺼내시고. 자, 수학할 때 자는 필수지. 자, 꺼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정비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똑같이 우리가 표를 먼저 작성을 했어. 그치? 기억나지?
x랑 y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그거를 좌표로 나타내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여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었지. 찍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연결했었지.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라는 소리. 자, 어떻게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확인해보자. 플러스 3 이거잖아. 자, 이게 y는 요거지. 그러니까 y가 실제로 5가 나오는지 계산해보자. 5 나오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고 2 더하기 3은 5다. 자, 이렇게 해서 y값 5 나오지. 자, 이렇게 확인하면 우리는 뭐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다. 여기 지금 보면은 5가 여기네. 그지? 4 위에가 5지. 여기가 맨 끝머리 여기가 5.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고 5는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나타내자. 되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표 빈칸 다 채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점 찍어서 나타내면 돼. 같이 해보자.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 3 나오겠지? 자, 3 적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다. 3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한번 채워보시고 이씩 계속 떨어져. 자, 이렇게 하면은 0,3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0,3 위에다가 적자.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1,1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0,3을 딱 찍어주면은 여기지. 0,3. 그 다음에 1,1은 여기다. 여기. 자, 사실은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우리 직선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다 한번 해봐. 2, 마이너스 1은 어디? 여기다. 다 찍을 수 있지? 3, 마이너스 3은 여기 밑에. 3, 마이너스 3 여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로 한번 이어봐. 자로 이으면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 점을 찍은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어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 선이 뭐야? 바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차 함수에 뭐를 그렸다? 방금 전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았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이 그리는 최초의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물론 정비례 빼고. 정비례도 1차 함수지만 그거는 제외하고 여러분이 그리는 일반적인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처음 그려봤어. 자, 얘 어떤 형태로 나왔어 지금? 직선 형태로 나왔지? 그러니까 모든 1차 함수 그래프는 무슨 형태다? 직선 형태다.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직선은 애초에 몇 개의 점만 이으면은 직선이 만들어져? 2개의 점만 이으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5개의 점이나 찍었는데 5개 말고 그냥 2점만 우리가 찍어가지고 이었어도 이 직선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1번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2개의 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x값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으로 구하잖아. x에다가 뭐 대입해볼까? 0부터 한번 대입해보자. 가장 쉽잖아. x에다가 0 대입하면 y는 몇 나온다? 몇 나온다? 1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넣으면 몇 나온다? 0 나오겠지? 자, 그래서 0,1과 1,0을 여기다가 찍어보세요. 0,1 찍었고 1,0 찍었고 둘이 뭐 하면 된다? 이으면 된다. 그게 바로 직선. 그게 바로 1차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봤는데 어때? 좀 오래 걸렸지? 오래 걸렸으니까 뒤에 가서는 이제 이런 거를 바로 그릴 수 있게 식만 보고 바로 그릴 수 있게 그 스킬들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정비례부터 학습하고 가자. 정비례부터 복습하고 가자. 자, 정비례 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 자, y는 ax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 기억이 나니? 성질들이 기억이 날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A가 0보다 크다 하고 요거 지우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래프에다가 먼저 나타내자. 자, 여기에 지금 적고 있는 게 기초가 돼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야 이 뒤에 1차 함수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자, 우리 무조건 정비례 직선은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 다 똑같이. 어디를 지나? 원점. 원점 지나잖아. 그치? 정비례는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정비례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무방하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와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정비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해. 맞지? 자,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가 이때지. 요 1, 4분면, 3, 4분면 지날 때. 자, 그래서 1번. 제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는 형태가 바로 A 값이 0보다 클 때였어. 시험도 봤잖아. 그치? 중간고사 때. 몇몇 학교에선. 자, 그래서 2번. 얘는 지금 무슨 형태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즉,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야.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만약에 1일 때, 예를 들어, Y가 여기 1이었어. 만약에. X가 1일 때 Y가 1이었어. 근데 X가 2가 됐어. X가 어떻게 됐니? 증가했지. X가 증가했지. 자, X가 증가했을 때의 Y의 상태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 Y가 똑같이 2가 됐어. 늘어났어. 그치? 자, 그래서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 우상향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다. 알겠지? 이 모양을 우리가 세 글자로 단축한 거야. 알겠지? 우상향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이 있었지? 무슨 성질이 있었어? 이걸로 그냥 끝내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뜻이 우상향이니까 또 안 적어도 되지. 자, 이렇게 하고 A가 0보다 클 때는 요렇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땠냐? 자, 요거에 다 반대로 적으면 되지.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첫 번째. 제 2, 4, 4분면을 지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두 번째, 뭐야? 요거랑 반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가정은 똑같고, Y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Y는 위아래로 이동하는 그런 값이잖아. 그지? X축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값이고 Y 좌표는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지? 자, 근데 Y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야?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해봐. 0,0 해볼까? 0,0은 뭐야? X 좌표가 0일 때 Y 좌표도 0이다. 그런 뜻이지? 그래. X가 1이 됐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됐어? X는 0에서 1로 증가했는데 Y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지. 됐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았을 때 떨어지는 직선. 굳이 화살표로 표현하자면 원래 이렇진 않지만 굳이 화살표로 표현하자면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떨어지는 형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표현하자? 오른쪽 아래 하자를 써서 우하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정비례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태초의 상태다. 누구의?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저 원점을 지나주는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정비례가 제일 단순한 형태야. 알겠지? 여러분이 요거를 모르면 이 성질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성질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1차 함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꼭 복습을 하시고 자, 마지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거 있었지. A의 절대값에 관한 성질이 하나 있었지. 뭐였어? 주제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그냥 Y축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하면 됐었지. 됐었니? 요거 기억나니? 요 성질이 1차함수에도 그대로 온다는 거야. 알겠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였어? Y는 X라고 표현할게. 그냥 여기 지금 좌표도 잘 나타냈으니까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EX를 그릴라 치면은 어떻게 할? Y는 EX 여기다가 그려볼게. Y는 EX 그리려면은 일단은 얘는 정비례니까 원점 지나겠지. 그 상태에서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한번 조사하면 되니 어디 지나? 1,2 지나겠지. 그래서 여기 지나겠지 여기. 자 그래서 원점에서 딱 여기를 자로 딱 이어주면은 이 노란색 직선이 바로 Y는 EX야. EX. 절대값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절대값이 커지니까 Y축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기만 하면 안 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려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직접 그려보고 관심을 좀 가지면 된다. 알겠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평행 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 자, y는 ax 결과부터 말하자면 y는 ax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누구? 정비례 직선을 어떻게 한 거다?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를 y는 ax에다가 똑같이 썼지. 요 뒤에다가 플러스 b를 그냥 붙여줌으로써 나타낸다. 이런 얘기야. 자, 한번 요거를 그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쌤이. 자, y는 처음에 뭘로 할까? ex로 할까? 자, y는 ex로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ex다 그릴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0,0하고 1,2 저기에서 그렸었던 저 직선 그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렸어. 그래서 y는 ex를 표본으로 해서 자, 여러분한테 내가 이 그래프 직선을 그대로 그냥 y축의 방향이면 어디야? 아까 전에 말했지. y축의 방향이면 왼쪽 오른쪽이야 위아래야? 위아래지. y축 방향. x축 방향은 왼쪽 오른쪽. 그지? y축 방향은 위쪽 아래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줄게.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쓰면은 뭐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했다? 3만큼 평행 이동한다.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이니까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고 y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얼마만큼 커졌어 지금? 함수값 자체가 3만큼 커졌으니까 y가 3만큼 커졌다? 그러면 원래 1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야? 1,2지. 원래는 1,2인데 여기에서 이 y 값만 얼마만큼 커져? 3만큼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다가 쭈르르르 올라가서 어디까지? 5까지 가서 여기에다가 찍으면 지금 뭐가 표현이 됐어? 1,2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가 표현이 됐지. 그치? 근데 얘만 평행 이동하겠어? 당연히 아닐 거야. 얘만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0,0도 평행 이동하고 마이너스 1, 누구? 마이너스 2도 평행 이동을 할 테고. 그치?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점의 형태를 다 몇만큼 끌어올린 거, 몇만큼 위로 보낸 거, 다 3만큼 위로 보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게 바로 누구다? y는 ex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름이 평행 이동인 이유야. 알겠니? 이 직선을 만나지 않아야 평행한 거잖아. 그래서 만나지 않게 말 그대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하게 이동했다. 이렇게 위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이동했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평행 이동 이렇게 불러.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때? 앞에서는 점 5개 찍어가지고 이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만들었었지.
그치?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y는 EX 형태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다?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라. 위로 3칸 올려라. 3칸 올려라. 이런 뜻으로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이런 과제를 줬어. EX 빼기 2를 그려라. 그치? 그럼 뭐야? Y는 EX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라. 몇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라.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이잖아. 작은 쪽은 아래쪽이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몇만큼 밀면 된다? 얘를 두 칸만큼, 두 칸만큼, 두 칸만큼, 두 칸만큼 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모든 점들이 다 아래쪽으로 몇 칸만큼 내려간 상태? 두 칸만큼 내려간 상태의 모든 점들에 대한 집합,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평행 이동 요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칸 더 다가간 거야. 1차 함수에.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문제 봐봐. 요거 막 공식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절대. 별거 아니야. 자, y는 x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오 라고 그랬지. 자, y는 x 플러스 2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누구 먼저 생각하라고? 태초의 상태. 누구? y는 x를 먼저 생각해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게 누구? y는 x지. y는 x. 자, 얘를 지금 어떻게 평행 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처음에는 적어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 뒤에 뭐 붙여져 있어? 평행 이동한 만큼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뒤에 플러스 2가 붙여져 있으니까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초의 상태를. y는 x를. 알겠지? 그러면 y는 x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꺼내시고 또 얘를 딱 대. 어떻게? 자가 있으면 이렇게 딱 대. 알겠어? 여기 딱 두 손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딱 댄 다음에 위로 몇 칸? 하나? 두 칸만큼 올리라고. 알겠지? 여기 있는 0,0이 어디까지? 0,2까지 오게끔. 알겠어? 0,0이 0,2까지 오게끔 말 그대로 두 칸. 알겠니? 평행하게 두 칸.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 알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 대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이걸 긋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됐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어주면은 뭐가 나왔다? 얘를 두 칸 위로 올렸을 뿐인데 y는 x 플러스 2가 표현이 된 거다. 어때? 여러분 평행하게 그렸지 잘? 그 정도면 돼. 평행하게. 그래서 평행 이동입니다. 알겠지? 요 그리는 방법을 알겠지? 평행하게 위로 올리거나 평행하게 밑으로 내리거나 그것뿐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x-3 얘는 뭐다? y는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번엔 노란색으로 해볼게. 0,0에서 밑으로 3칸 내려서 0,-3을 딱 표시를 해줘. 그러니까 3칸 내려간 거야. 한 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자를 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셋 0,-3에 딱 맞춰지게 평행하게 이렇게 딱 자를 대. 알겠니? 대각선 방향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은 완성됐지.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어주면 된다. 자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행 이동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꼭 연습을 해보시고 그 아래쪽에 3번 이거는 이제 평행 이동한 식을 나타내라는 소리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야? 읽어봐. y축의 방향으로 괄호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의 뭐를 구해라? 식을 구하시오라 그랬지. 자, 그러면 y는 3x가 있고 처음에 그 옆에 괄호 안에 몇이 적혀 있어? 2가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y는 3x의 그래프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오?
이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니까 y는 3x 태초의 상태를 딱 적어준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적어주면 된다. 플러스 2를 붙이기만 하면 평행 이동이 된 식이 된다. 너무 쉽지. 그치? 자, 그러니까 2번은 뭐? 마이너스 7x 빼기 3. 네. 그 다음에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5. 되겠지? 너무 쉽지? 할만하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안 배웠어. 그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y는 미리 밑에다가 적어놔. 이 문제 밑에다가 y는 ax 칸 많으니까 여기 y는 ax 플러스 b 형태가 1차함수 형태지. a하고 b의 역할이 있어. 역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단어 자체를 들은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지. 지훈이 보지. 이거 아니야? 맞아. 저번에 떨어져 있어서. 자, 여기 기울기야, 기울기. 여기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x축과 평행을 이뤄. 그냥 내가 여기다 놨어. 그러면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가 없는 상태지. 이때는 기울기를 0이라 그래. 알겠어? 이때는 기울기가 0. 안 기울어졌어. 그지? 근데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기울기가 생겨. 그래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기울기라고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이 b도 역할이 있어. 여기 적어. y 절편. 절편. 아니, 절편. 무슨 뜻이야, 절편이? 떡 이름이잖아. 알지? 절편. 근데 그 절편이랑 한자는 달라. 한자가 달라. 절자는 절단됐다 했을 때 절이고 편자는 파편할 때 편이야. 절단된 파편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y축을 뭐 한다? 절단한 파편.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y축을 절단한 부분. 절단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 돼. 그래서 요거를 y축과의 교점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배울 텐데 오늘은 못 배우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첫 번째 기울기,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 우리가 계속 이거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1차 함수 보자마자 그냥 기울기랑 y절편 구해주면 돼. 아니면 그게 쓰여져 있으면 해석을 그렇게 하고 기울기구나 y절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y절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x절편. 얘는 뭐겠어? x축을 절단하는 파편 부분이겠지?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이야. 근데 이거는 y절편보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은 뭐였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어. 네 글자, 뭘 이용해서 구한다? 정비례를 평행 이동하여 구한다. 알겠지?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요거 바로 풀고 숙제 낼게. 자, 5-1번. 다음 중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일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거. 자, 정비례 할 때부터 했었지. 그래프 위에 점이면 어때? 이런 순서쌍들, 즉 좌표들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된다? 성립하지. 이 좌표들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지? 근데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니라는 건 대입했더니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는 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y는, 그러니까 y좌표에다가 여기에다가 y좌표를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어야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 1번에 대입한 식을 적으면 9는 2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2 플러스 7이 9다. 성립하지?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점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정비례 할 때부터 반비례 할 때부터 했었지. 자, 그다음에 2번 마이너스 2분의 3,10. 자, y자리에 10을 넣어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곱한 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거다.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은 마이너스 2 둘 다 사라지고 3만 남지.
10은 3이 되는 거예요. 성립하니? 안 하겠지. 왼쪽과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생겼다. 아, 이쪽 7을 안 더했네? 7을 안 더했네. 소리. 7을 더하면 어때? 맞지? 7을 더하면 맞아. 정정할 때. 7을 더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위의 점이 맞다. 요 뒤에 7을 무시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분의 1, 2분의 13. 자, 그러면 2분의 13을 y 대신에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번엔 4분의 1을 하고 7을 더해라. 요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런데 7은 2분의 14니까 자, 14 빼기 1을 계산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도 같다. 답이 언제 나올까? 자, 이렇게 하고 4번 보통 이런 거는 마지막부터 가주는 게 좋아. 알겠지? 보통 그래. 이런 거는 2분의 5, 12 12는 뭐 나와? 대입해주니까 1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7 요거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나오니까 자, 드디어 찾았네. 12랑 2랑 같다. 맞니? 틀렸지?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았으니까 얘가 바로 뭐야?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이다. 되겠니? 자,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지? 그 문제구나. 자, 6-A번. 자, 1차원수 y는 2ax-3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라고 그래서 끊어. 자, 여기까지 끊고 자, y는 밑에다가 똑같이 적어봐. 2ax-3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자, y축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만큼 별표 채워. 동그라미 치고 별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그렇게 해주면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야? y는 2a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된다? 누구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이 뒤에 y는 6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 자, 그래서 얘랑 양쪽 화살표 적고 y는 6x 플러스 b랑 어떻다? 같다로 비교해서 푸는 거지. 자, 어떻게 비교해? 당연히 식끼리 같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다. 그치? 2a가 x의 개수로 적혀 있으니까 너도 x의 개수가 누구여야 한다? 2a여야 한다. 라고 해서 자, 요렇게 2a랑 6이 같다라고 하시면 a는 얼마 나와? 3이 나오는 거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누구랑 같아? 상수항이니까 여기 있는 상수항 b랑 같겠다. 그치? 자,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이랑 마이너스 4가 a, b니까 3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시오. 이런 문제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평행 이동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한번 배워봤고, 그리고 복습 진짜 잘해야 다음 시간에 새로 배우는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그 다음에 기울기 그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도 나오고 계속 수학하면서 1차함수를 기초로 해서 더 어려운 게 계속 나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중3 때 가면 2차함수 배우고 고1 때 가면 다시 1차함수가 다시 나와. 심화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고 2차 함수도 심화 개념으로 다시 나와. 고1 때. 고2 때부터는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운다 그랬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고.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선생님처럼. 알겠니?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제발 개념 정리 잘 해놔. 자.